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는 테슬라가 개발하는 제품 중 가장 큰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머스크는 향후 몇 년 동안 테슬라 가치의 약 80%를 차지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사소하고 단조로운 작업을 제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예고하는 옵티머스는 분명히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가 제조하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테슬라의 FSD 데이터 세트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FSD는 기본적으로 테슬라 차량에 운전자가 없는 관점에서 옵티머스로 변환되어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차량에서 기본적으로 FSD가 존재할 수 있게 합니다. 옵티머스는 개인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어시스턴트와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FSD 버전 14.1의 주요 변경 사항은 주행 스타일, 주차 등 전반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은 영역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긴급 차량을 주차하거나 양보하기 위해 핸들링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야 기반 신경망에 내비게이션과 라우팅 기능을 추가하여 막힌 도로와 우회로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 스타일 선호도를 더욱 맞춤화하기 위해 속도 프로필을 추가했습니다. 정적 및 동적 게이트에 대한 핸들링 개선, 도로 잔해에 대한 오프셋이 개선되었습니다. 비보호 회전, 차선 변경, 차량 진입 제한, 그리고 스쿨버스 등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처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FSD의 시스템 결함 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작동이 저하된 상태에서 원활하게 복구되어 신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주유소나 편의점에 차를 세우는 것은 특히 업무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는 보통 혼잡하고 도보 및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FSD 버전에서는 차가 약간 점프하고 심지어 주차장을 통과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차장을 주행하는 것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슈퍼차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식하고 신중하면서도 주행에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은 테슬라가 FSD 버전 14.1로 변경한 모든 사항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버그는 몇 가지 있지만 버전 13.2.9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새로운 모델 Y 플러스에 대한 규제 당국의 승인을 신청하며 장거리 주행 업데이트를 예고했습니다. 곧 출시될 차종은 산업정보기술부의 공공 카탈로그에 등재되었습니다. MIIT의 카탈로그에 따르면 모델 Y 플러스는 225kW, 302마력의 단일 모터를 특징으로 합니다. 올해 초 출시된 장거리 모델 3 플러스와 유사한 3원계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은 약 80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테슬라 차이나의 라인업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 모델 Y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아직 공식 주행거리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 관측동들은 CNEV 포스트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모델 3 플러스의 830km 성능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새로운 국가인 스웨덴에서 완전 자율주행 제품군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제품군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7개 나라에서 시티 오토 파일럿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제품군의 기능은 규제기관이 테슬라에 부여한 승인에 따라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유럽에서 테슬라는 오랫동안 여러 국가에서 FSD 출시를 시도해 왔지만 규제 당국의 규제로 인해 제품군 출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교통국에 따르면 스웨덴은 테슬라가 일부 승객 및 공공장소에서 FSD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스웨덴 교통국과 협력하여 완전 자율주행 승인의 첫 번째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SAT를 통과하여 이제 자체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사이버캡 프로젝트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 차량이 프리몬트 테스트 트랙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몬트 테스트 트랙에서 자동차가 발견되면 테슬라가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사이버캡 생산이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상황을 개선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캡이 발견된 것은 테슬라가 인도든 도로 주행 테스트든 생산에서 중요한 이정표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중요한 진전입니다. 테슬라 차이나의 도매 수치는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9월에 반등하여 중국에서 테슬라의 새로운 모멘텀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차이나는 지난달 98,812대의 차량을 도매로 판매했으며 이는 2024년 9월에 도매로 판매한 88,321대의 전년 대비 2.8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달 실적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테슬라의 최고 도매 수치입니다. CNEV 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 차이나의 9월 도매 실적은 모델 YL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8월에 출시되어 9월 초부터 인도되기 시작한 새로운 6인승 모델 YL을 통해 테슬라 차이나는 이전에는 표준 5인승 모델 Y에서 접근할 수 없었던 6인승 대형 SUV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3분기에 테슬라 차이나는 24만 1,890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테슬라의 총 49만 7,099대의 48.66%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2.91% 감소했지만 전분기보다는 26.17% 증가한 수치입니다. 모델 Y 스탠다드가 프리미엄보다 불과 몇천 달러 적은 가격에 출시되므로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기대보다 비싼 가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으며 모델 Y 스탠다드는 실제로 많은 자동차 구매자에게 꽤 좋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모델 Y 스탠다드의 가격은 옵션 전 모델 Y 프리미엄 후륜 구형보다 5,000달러밖에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델 Y 스탠다드는 미국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모델 Y 주문 페이지를 보면 모델 Y 스탠다드의 가격이 옵션 전 39,990유로이며 옵션 전 59,990유로인 모델 Y 프리미엄 후륜 구동보다 10,000유로 저렴합니다. 한 테슬라 팬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언급했듯이 10,000유로의 차이는 수많은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상당한 가격 차이를 고려할 때 모델 Y 스탠다드는 최저가로 테슬라 생태계에 합류하려는 운전자에게는 이상적인 엔트리 레벨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Y의 스탠다드 버전을 공개했을 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36,990달러와 39,990달러의 모델 3 스탠다드 및 모델 Y 스탠다드 가격표는 소비자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 모델이 여전히 분기별 배송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테슬라를 처음 구매하는 고객은 스탠다드 모델에 집중할 것입니다. 새로운 소비자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탠다드 모델의 미니멀한 외관과 기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표준 모델은 미국 평균 거래 가격에 속합니다. 9월 10일에 발표된 8월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평균 거래 가격은 49,077달러였습니다. 기술적으로 테슬라의 새로운 스탠다드 모델은 평균 거래 가격에 훨씬 못 미치며 이는 기술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미엄 모델 3와 모델 Y보다 몇천 달러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는 더 비싼 트림 레벨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급형 모델 Y는 가격이 7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치지만 사이버트럭 AWD에 포함된 많은 기능 목록이 누락된 사이버트럭 후륜 구동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사이버트럭 RWD는 주문이 적기 때문에 단종되었습니다. 이상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